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낸 토트넘. 자,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결정을 잘 지어줄 필요가 있기는 했어요. 우리는 득점 찬스를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무승부도 좋은 결과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골을 넣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경기 끝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결과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물론 골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길 수가 없는 시합이긴 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잘 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들은 다 답답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콘테 감독은 이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다이내믹하고 요즘 이제 나폴리 경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시원시원한 축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아닌가. 자, 그러면서 경기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곧바로 이런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자, 힘든 시간이 위대한 팀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팬들의 응원에도 감사한다고 이렇게 자신이 무표정하게 박수를 치는 사진과 함께 문구를 올렸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한편 팬들의 지지를 또 호소하는 거죠. 안 그래도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토트넘의 가을입니다. 9월 A매치 복귀 이후에 이제 10월과 11월 이어지면서 월드컵 전까지 정말 굉장히 빡빡하죠. 예, 출발부터 좋지 않은 토트넘의 지역 일정 행보의 어떤 시작, 벌써부터 크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체력 안배가 지금 없이 두 경기 선발 라인업을 계속 고정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 물론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A매치 갔다 와서 지금 선수 계속 두 경기 똑같은 그런 선발 라인업으로 지금 풀타임 치렀기 때문에 물론 교체가 된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전술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없이 상대한테 모든 걸 노출한 채로 시합을 좀 하면서 갖고 있는 전력을 최대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 원정 역시 그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이 0대 0으로 비겼던 프랑크푸르트전 현지 매체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트넘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렸던 선수들. 자, 오늘 4개 매체 평점을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비 쪽은 평점이 괜찮은 편이고 공격 쪽에 점수가 좀 낮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는 이제 히샬리송 선수. 전체 평점이 이제 5.3점이에요. 좀 3개 매체가 5점을 줬고 한 매체만 6점 줬는데 해리케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케인하고 히샬리송 이 두 선수만 5점대 평점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6점대 이상인데 손흥민 선수는 평균 6점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는 다이어와 랑글레 선수가 7점씩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제 구영민 같은 경우는 7점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브닝 스탠다드 네 여기에서는 5점을 손흥민 선수한테 주면서 여기는 이제 3톱한테 다 5점을 줬어요. 네, 이렇게 좀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쪽에서 이번 시합은 좀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됐다. 공격을 좀 더 잘 풀어줬어야 됐다. 이런 어떤 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체별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영민 여기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고요. 케인에게 더 근접한 위치에서 뛰면서 연계 플레이에 혜택을 좀 받았다. 자, 골에 근접한 것처럼 보였지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흥민 선수의 최근 역할인데 그러면서도 기회를 좀 잡았다는 얘기죠. 거꾸로 보면 골을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본인이 득점 기회를 노리기도 했지만 동료들에게도 굉장히 적절한 패스들을 많이 찔러주면서 공격 쪽에서 가장 그래도 좀 컨디션이 좋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손흥민 뒤에서 뛰었다. 손흥민 뒤가 아니죠. 전술적으로는 손흥민 뒤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상 손흥민 앞에서 많이 뛰었던 이반 페리시치입니다. 자, 평점 6점이고요. 동료들이 파악하지 못했지만 뛰어났던 질주가 몇 차례 있었다. 근데 동료들이 파악하지 못한 질주면은 그걸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만 했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역시 볼을 잡을 때 처리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케인이고요. 6점 좋습니다. 경기 대부분을 프랑크푸르트 수비수들과 몸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힘든 역할을 맡았다. 그쵸? 상당히 앞쪽에서 몸싸움 많이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케인이 내려와서 많이 풀어주는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거의 없었고요. 앞쪽에서 많이 좀 몸싸움을 해주고 계속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공격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뭐 골이 없었던 경기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공격수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자, 위고 요리스 골키퍼에게 6점을 줬습니다. 이 요리스는 정말 대체로 세이브는 참 잘하는데 발로 뭘 할 때 늘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때는 킥이 정말 어이없는 킥이 한번 나왔었고, 손만 쓸 때는 참 좋은데, 발로 공을 다룰 때는 계속 걱정하게 만든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점을 준 것은 클레망 랑글레인데요. 이제 8점을 줬고요. 왼쪽 수비를 맡아서 콜로 무아니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네, 잘된 영입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슬비 왼쪽에서 벤 데비스가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데 거의 좀 벤 데비스가 없는 사이에 있어도 지금 못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을 정도에, 물론 이번에 벤 데비스 벤치로 복귀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랑글레 선수가 꾸준히 기복 없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형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는 선수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인데요. 5점 줬죠. 경기에 녹아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뭐 사실 약간 좀 가혹할 수 있긴 합니다만 좀 초반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죠. 좀 패스미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형면에서는 감독 평점도 주거든요.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7점을 줬습니다. 올 시즌 그 어떤 경기에서보다 쓰리톱 선수들이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도록 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뭐 구형면에서 그렇게 봤고요. 유동적인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였다. 득점을 뽑아내지 못한 것은 콘테의 전술 탓이 아니다. 이러면서 네,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어떤 성과를 따로 때려놓고 생각하는 그런 평점이네요. 글쎄요, 뭐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가 올 시즌에 좀 공격 쪽에서 뭐 아니면 도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과 득점이 많든 적든 그게 연관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네요. 자, 다음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6점을 줬고요. 전반 12분 박스 안쪽으로 엄청나게 좋은 패스를 연결했지만 로메로도 케인도 머리에 맞추지 못했다.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이렇게 두어 차례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케인이 이거를 건드리기만 해서도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해주는 것은 좋네요. 네. 자, 에릭 케인은 5점, 왼쪽 골포스트를 벗어난 깔아차기 슈팅을 비롯해서 전반전에 몇 차례 찬스가 있었다. 손흥민이 밀어줬던 확실했던 두 번만 처리를 했어도 평가가 달라졌을 텐데. 자, 그리고 후반전에는 별다른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채 옐로우 카드만 받았다. 하세베한테 좀 반칙을 해가지고 좀 카드를 받았었던 케인입니다. 그리고 히샬리성 5점. 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날 발동이 결국 안 걸린 거 아닌가요? 자, 손흥민 로얄과 몇 차례 공격 연계 과정에서 위험 지역으로 좋은 패스를 넣어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히샬리성이 폼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패스 미스도 많이 있었고 볼을 좀 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간수가 안 돼가지고 뺏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크로셉스키가 좀 없다 보니까 사실 토트넘이 좀 더 어려운 거죠. 불이한 일이 들어가긴 했지만 불이한 일 평점도 뒤에 나옵니다. 불이한 일이 들어가긴 했는데 굉장히 좀 네가 왜 안 나오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자, 이반 페리시치 6점. 전반전에 골대를 빗나가는 굴절 슈팅이 있었다. 페리시치 치고는 조용한 하루였다. 70분에 교체가 됐다. 페리시치의 어떤 장점을 활용하려고 뽑아 먹으려고 하는 콘테 감독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게 희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 수비수에게 7점 줬고요. 몇 차례 터프한 몸싸움과 공격 가담을 위한 전진. 과거 좋았을 때 모습이 가끔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안 힐에 대해서는 4점을 줬는데 몇 차례 좋은 터치는 있었지만 공격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타락박 갈 때 굉장히 유연한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을 너무 자주 놓쳤다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인이 실수로 놓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몸빵으로 들어오면 버티질 못하는 그런 연약한 피지컬 때문에 이 친구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우라도 지금 계속 명단에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불이한 일이 지금이 좀 기회라면 기회인데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기력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브닝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고요. 또 부진했던 이날 경기에서 마지막 볼 처리와 터치가 좋질 않았다.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몇 차례 슈팅은 빗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무슨 케인보다는 솔직히 오늘 경기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케인한테 전반전에 약간 좀 근접했던 슈팅이 하프 찬스 이게 좀 전부였고, 파이널 서드와 볼 소유 상황에서는 좀 부진했다.
히샬리송도 당연히 뭐 이번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죠. 몸이 무거웠고 볼 소유가 좋지 않았다면서 5점 받았습니다. 손흥민에게 몇 차례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언급할 정도였나? 네. 자, 이반 페리시치 6점. 전반전 활약은 좋았지만 독일로 돌아와서 치른 독일에서 오래 있던 선수죠. 예. 이번 시합은 대체로 조용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브리안힐에게 여기는 6점을 줬습니다. 1월 23일 이후 토트넘 첫 출전이었다. 예. 그 사이에 뭐 임대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올 시즌도 벌써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출전을 좀 했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안힐 선수가 갖고 있는 기량은 좀 분명히 우리가 많이 봤는데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격 쪽에서 점수가 낮기는 한데 저는 이것보다 걱정이 좀 체력적인 문제예요. 예. 또 계속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지금 홈 원정 왔다 갔다 하면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 컨디션 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도 컨디션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볼빠.